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부산 동구의 차이나타운 거리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소에는 중국 식당을 이용하거나 중국 관련 물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지만 지금은 사람 구경도 힘든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포함해 모두 87개의 음압격리 병상이 가동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10배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 행사가 펼쳐지는 부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종 코로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를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구촌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 수는 1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 내 사망자 수도 사스 당시 사망자를 넘겼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환자들이 다녀간 곳의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는 세계 27개국 17,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362명, 하루 만에 57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필리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감염자가 숨진 첫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2월 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15명, 이 밖에 유증상자 6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라도 군산과 강원도 강릉까지 확진자가 나왔거나 확진자가 거쳐간 지역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에 관심이 쏠리면서 다녀간 곳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확진자가 언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만든 동선 지도는 확진 환자별로 다녀간 곳이 표시되어 있어 감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부산 지역 능동감시 대상자는 3일 오전 11시 기준 모두 47명입니다. 지난 2일 22명에 비해 25명이나 늘었는데 부산시는 이에 대해 판코로나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격리 해제자는 보건교육 이후 수동감시를 해왔지만 2일부터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해 관리하며 대상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모두 30명이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능동감시보다는 높은 감시 수준인 자가격리 대상자는 전날과 동일한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도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염 사례까지 다양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격리 기준 등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0여일, 이 사이 감염 경로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밥을 함께 먹은 뒤 2차 감염된 6번째 환자. 이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격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들과 최대한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2번씩 호흡기 질환, 기침이나 인후통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격리 조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확진 환자와 얼마나 가깝게 접촉을 했느냐를 따져 대응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되는 겁니다. 중국 방문 이후 14일까지를 증상 잠복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라고 하시는 것은 집안에서 본인이 격리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도 피하셔야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만 격리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을 고비로 보고 이르면 4일부터 새로운 격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여러 확진자 가운데 8번째 환자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2차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 새에 검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음성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인천으로 들어온 8번째 확진자. 입국 나흘 뒤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기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사흘 뒤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번엔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환자가 음식점과 대형 마트 등에 들린 후입니다. 보건당국은 발병 초기엔 바이러스 양이 적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좀 적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2차나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환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이상 증상이 없는 시기에 주변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라고 하죠.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심지어 증상이 가벼우면서 또는 자기를 느끼지 못하면서 감염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부분들은 좀 소수이고요.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온 경우 열이나 기침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시행하고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모두 14일 자가 격리에 나서는 등 방역망을 다시 더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감염증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상태인데요. 정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신중히 검토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진철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3일에 올라와 현재까지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밖에 나오는 자체가 좀 꺼려지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더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도 그렇게 조금 해주는 게 우리 이 국민 입장으로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왕래도 많고 이러니까 그걸 좀 차단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한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지금 이 중국 전역을 확산되지 말라 그런 법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초기에 이거 뭐 우리 국내에서 이거 높은 분들이 단단히 이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중국인이 아니라도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이 알고 활동이나 이런 걸 좀 제한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방송에 보면은 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니고 막 그렇더라고요. 쇼핑센터도 가고 그래서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정부도 그런 거를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지사지로 이 상황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입장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역을 제대로 하면은 꼭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강화하는 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국 금지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 발병을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치료해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입국 금지를 시킨다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 외교관계라는 게 우리가 좀 항시 중국어는 좀 거꾸로 잘못하면 왜 우리나라에서 경장이 뭐 수출해서 많이 먹고 사는 나라라서 그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한적으로 좀 했어. 정부의 제한적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지만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피해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리 교민 700여 명은 현재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아산에서 입소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중국 우한 교민들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20대 남성이 고열 증세 등을 보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검사 결과 국내 13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 어제 아침에 약간의 기침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소자 첫 확진 소식에 인근 초사동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끊긴 식당들은 매출이 줄거나 아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대목이지. 한번 또 일이라도 계약이야. 인재개발원은 일반 경찰. 이거 연수원은 형사. 한번 들어오면 한 800명, 900명씩 들어오니까 엄청 크죠. 말도 못해요. 지금 장사도 안 돼. 이것 때문에. 다 문 닫았어. 다 김밥집이고 순대집이 다 문 닫았어. 미치겠대요. 가자 이렇게 빈다니. 솔직히 싫어. 상권 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는 주민들도 눈에 띕니다. 마을 분여회에선 깨끗한 거리를 위해 쓰레기 줍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안했지 이제. 근데 지금은 편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아니 뭘 불안해. 다르게 저 소독도 하고 다 하는 걸.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불안하신다고 뭐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마을 청소를 하자고 그렇게들 상의했어요. 현재 이곳엔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빠져나온 교민과 체류자 등 52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14일 동안 1인실에서 생활하며 매일 2차례 의료진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외부 출입과 면회도 금지되며 식사는 하루 3끼 도시락으로 제공됩니다. 방역당국은 13번째 확진자가 비행기와 버스, 임시생활시설에서 다른 교민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옮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부산 차이나타운 거리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기고 예약도 줄 취소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동구 차이나타운 거리. 유명 중국 식당이 밀집해 있고 중국 관련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지만 최근에는 사람 구경조차 힘듭니다. 간간히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인근 주민들. 그나마도 종종 걸음으로 거리를 벗어나기 바쁩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던 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행 자제령이 내려진 중국인 관광객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내국인의 방문도 사라진 겁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거의 다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뭐 거의 사람조차 안 다니니까 이 총체적으로 차이나타운 중심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실제 주변 식당가를 둘러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점심시간대지만 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초기만 해도 간간히 찾던 손님들도 최근 뚝 끊겼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식당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혹시나 손님이 찾아올까 문을 열었지만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예약마저 줄줄이 취소되면서 매출은 평소의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앞에 분들은 몇 팀 취소했고 지금 뒤에 예약되어 있는 팀들은 아직 연락은 없었는데 안 올까 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3분의 1 이상 확 줄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곳곳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각종 루머의 진실을 살펴봅니다. 저 사람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요. 불안함이 좀 크긴 하죠. 경각심을 넘어선 공포심에 떨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돼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전후로 감염자가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우한시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삽시간이라 이름을 지을 시간조차 없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던 이 감염증은 이제 중국을 넘어 해외까지 퍼지면서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각종 루머들과 가짜 뉴스들도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9일 동대구역 앞에서 유튜버로 보이는 무리가 방진복을 입고 감염자로 위장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몰래카메라를 찍어 경찰이 출동했고, 영국 유명 언론사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다며 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 중국 여행 블로거가 남태평양 섬국가 팔라우의 전통 음식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손 소독제와 마스크 품귀 현상, 지역 내 차이나타운과 지역 관광지 침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가 창궐할 당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은 단 3명만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한다는 속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과 고추는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SNS상에선 소금물로 입 헹구기, 정향의 꽃봉오리 섭취 등 민간요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한다는 글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식초와 한약재 판남근을 섞어 마시면 폐렴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이는 감기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을 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HIV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국립보건원은 백신을 개발 중이며 3개월 내로 인간에게 임상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이 영상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려면 폐까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산소가 부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쯤 되려면 이미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사람도 온전히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눈만 마주친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진 않습니다. 다만 각막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는 있습니다. 감염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미세 물방울이 날아가 1에서 2m 이내 사람의 코나 입의 점막, 눈의 각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피부를 통해선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눈과 코, 입에 있는 점막이 약한 부분이고 눈 안쪽의 점막을 통해서 침투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옮을 수 있다는 등의 소문은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손 씻기,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로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화난 수산시장에서 파는 박쥐에서 비롯됐다고 지난 22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국제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처음 입원했던 41명 중 13명은 우한 해산물 시장과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한시에 있는 국립생물안전연구소가 바이러스 발원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연구소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를 연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3년 전 네이처를 통해 우한의 연구소에서 치명적 병원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밝혀진 사실이 아직 없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NS 가짜뉴스와 루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 행사가 펼쳐지는 관광 컨벤션의 도시 부산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종 코로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자 지역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취소되고 연기됐습니다. 오는 8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의 달집 태우기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서구와 사상구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대거 모이는 동순방과 집합교육, 개관식 등 각종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동순방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일정 문의가 많아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인 백스코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 행사장에는 열 감지 카메라가 등장했고 특수 방역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추위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하신 것 같고요. 한 2건 정도의 행사가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2월이나 3월에 개최진 행사들이 연기야와 관련한 검토를 위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3월 26일 우리나라 최초로 유치한 대규모 국제 행사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130여 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부산을 찾게 되는 만큼 의료체계 시스템 협력 등을 더욱 촘촘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던 2월 4일 길거리 탁구 대회는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붐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대회였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고요. 앞으로도 한 50여일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와 보건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현재로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지역 행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 행사의 중심에 있는 부산에 앞으로 어떠한 후폭풍을 남기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병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이닥친 지금 부산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수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중으로 차단된 병실 출입문. 첫 번째 문이 닫혀야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 사이 공간인 전실을 거쳐 병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실 안에는 내부 공기를 거르고 외부와 압력차를 만드는 급배기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압차로 오염된 공기의 외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전염병 환자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실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법이 개정되면서 상급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상수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은 모두 이 같은 음압병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생겼을 때는 우리 병원에서도 어떤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압병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비무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부산의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은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 등 모두 10개. 이를 넘어선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거점병원이나 민간 종합병원 등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부산 전역에 병원 17곳에 다인실을 포함한 87개 음압 격리병상이 마련돼 병실 3곳, 병상 9개에 불과했던 메르스 때보다 병상 수가 약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만소방서와 강서, 기장소방서 등 부산 권역별 소방서 3곳에는 음압 들것도 배치됐습니다. 음압 이송 장비는 일단은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그 필터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를 함으로써 감염병을 바깥으로 이제 나가지 않도록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들것이 있습니다. 음압 들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보건소에서 음압 들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구급대원 2명을 지원을 해서 음압 들것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위험 지역 반경이 넓어지면서 확산 위협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 탄탄한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 대응 체제를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상 대응 체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방역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대응으로 이뤄지는데 각각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전담합니다. 시는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투입해 열 감지기와 이동형 방사선 촬영기, 살균 소독 장비 등 방역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되 감염증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중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등교 또는 출근 중지시키던 것을 4일부터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중국 전체 지역 방문자는 1월 31일 기준으로 학생 424명 등 모두 64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의 학생과 교직원 중 아직까지 후베이성 방문자와 격리자는 없었지만 교육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4일부터 자율격리 대상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2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4일 화요일 부산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10도 보이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부, 경북 서부 내륙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에서 2m까지 물결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부산은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